안녕하세요. 동안사랑 김원장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주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고민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쌍꺼풀 성형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다양한 댓글, 그리고 트임 성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쁜을 위한 그런 과정에 어떤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댓글을 통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댓글은 비절개 눈매 교정이 절개 눈매 교정보다 잘 풀린다고 하는데 내구성 면에서 어떤가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절개랑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내구성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비절개 눈매 교정은 유착이 제대로 일어나는 수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절개법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선이나 면 쪽으로 이제 피부와 바닥 조직이 유착이 일어나는 건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그 선으로 유착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걸 제 경험상으로 느낄 수 있고,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유착이 일어나지 않고 유착이 이제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걱정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 경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댓글은 굉장히 구체적인, 많이 알아보시고 부작용 걱정을 하시는 그런 마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표현한 그 수술 그림에서 점막이 이렇게 약간 돌기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점막 때문에 이제 눈이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약간 그 단축된 결막 조직이 나중에 뭐 괴사되지는 않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었고, 세 번째는 두통이 생겼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게 해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은 자세히 일단 드렸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이제 결막에 그런 돌출된 그런 그 주름 때문에 안구가 약간 뻑뻑하고 이물감을 느끼는 사람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 위치가 안구의 그 센터, 가장 돌출된 위치에 그 주름이 있는 게 아니고 안구의 위쪽,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물감은 느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분은 매우 극소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단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 따라 이렇게 주름을 이제 터널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주름이기 때문에 그 단축의 힘이 그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근데 수술 방법상 굉장히 강하게 단축하는 것을 추구하는 병원들이 그런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고 그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통 부분인데요.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걱정이 많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수술 초기에 약간 당기는 증상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이게 뭐 본인한테 다 해당되는 거로 이게 과대하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이거는 계속 단단하게 이렇게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유착이 일어나면서 느슨해지는 그런 경과를 어느 정도를 겪기 때문에 계속 이제 두통이라든지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얼마큼 지났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하게 당기는 증상이 있고 부작용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절개 눈매 교정을 힘을 막 강화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힘 전달 구조에서 느슨한 부분을 잡아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과하게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 방법 중에서 이제 매몰법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교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병원에서는 단축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초기에 과하게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지속 기간, 안정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수술 방법에 따라 그 당기는 증상의 지속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과 매몰법이 겉에서 보기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약간 이제 어떻게 헷갈리고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도 이제 표현 방법상 이제 매몰법을 하면서 눈매 교정술이 필요하니까 눈매 교정술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힘을 조정하고 그런 수술들은 포인트로 할 수 없어요. 제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절개 눈매개 정후수는 힘을 강화시키는 수술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힘 전달 구조를 균일하게 유착을 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했을 때는 유착도 제대로 일어날 뿐더러 이제 풀리지 않는 방법이 되는데, 매몰법은 그게 아니에요. 매몰법도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유착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요즘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매몰법은 유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비슷한 수술인 것 같지만 엄밀히면 전혀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헷갈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병원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눈매 교정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데는 하자 그러고, 어떤 데도 매몰 하자고, 어떤 비절개 눈매 교정을 또 세트로 하자,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하는 쌍꺼풀 높이, 그다음에 피부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부가 두껍고 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한테 제 높이로 예쁘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높이를 욕심을 내지 않으면 힘이 필요 없는 방법도 가능한 거고, 제 높이에 했을 때는 힘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쌍꺼풀을 예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쌍꺼풀이 예쁘게 된다는 거는 어쨌든 피부를 잘 잡아당겨야 돼요. 쌍꺼풀은 피부가 접히는 거기 때문에 잘 접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피부가 많으면 좀 줄여줘야 될 거고, 피부가 많지 않은데 힘이 부족하거나 피부가 단단하다면 잘 접히게, 파워풀하게 접히게 하는 뭔가의 조치, 그런 관점 때문에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이 좀 더 유효한 수술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트임 수술 영상에서 제가 여러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표현을 했고요. 고객님들이 궁금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저희가 먼저 질문 답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을 보시는 게 전체적인 영상 수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영상을 했음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수술을 고민할 때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트임 수술을 실제로 하셨는데 이제 앞트임 한 대가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나와서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트임 수술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를 들었다 내려놓고 피부가 아물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 차에 따라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편안하게 아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흉터 반응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개선 있는 데가 약간 이렇게 융기돼서 딱딱해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반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주 차니까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앞트임 수술 후 앞이 더 막혀 보이고 흉터선이 너무 보여서 이렇게 좀 직선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앞트임 수술은 사실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상당히 수술적인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인데요. 그 숙련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절개선이 최대한 안 보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브가 있을 때 흉터가 여기 있느냐는 다르거든요. 그 코너선, 보일 수 있는 그 코너에 흉터선을, 절개선을 두게 된다면 거기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비대하게 흉터 반응이 있으면 그 흉터에 의한 그런 어색한 그 커브 라인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개선이 약간 그 언덕 너무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흉터가 도드라진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피부 윤곽선에 가려지기 때문에 흉터가 좀 더 퀄리티 있게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앞트임을 하고 싶은데 눈이 너무 몰려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앞트임 수술은 힘으로 이렇게 뭘 당겨서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덮여 있는 부분을 안 덮이게 하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인대 같은 쪽을 풀어주는 수술이거든요. 실제 눈이 진짜 몰려 있는 분은 드물고요. 적당히 있는데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는 꽤 있겠죠. 적당히 있는 경우에 과하지 않고 덮인 부분만 살짝 조정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보다 이렇게 몰려 보이지 않을 거고요. 기술적으로 과하지 않게 트면서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만드는 게 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제 그 밴드라는 게 이제 근육의 일부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밴드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근육이 절제돼서 애교살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상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근육이 변해서 이렇게 밴드가 됐다기보다는 근육이 그 부분이 별로 없는 거라고 차라리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피부와 바닥 깊숙이 어떤 인대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분리시킨다는 거는 근육을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피부를 한마디로 살짝 박리해서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뭐 근육이 손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대 조직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상상을 많이 하셨는데, 뭐 애교살에 뭐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몽고주름이 심한 사람은 안쪽에 애교살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수술로 애교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애교살이 별로 없고 그 부분이 약간 인대로 변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리뷰할 댓글은 뒤트임, 밑트임에 대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질문을 하셨는데 밑트임 수술할 때 눈밑지방 재배치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하셨어요. 밑트임 수술 방법은 조금 제가 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밑트임 수술은 일반적으로 재발을 약간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밑으로 이제 당기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거를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딘가 잡고 있는 조직이 움직여서 이동한 게 다시 세팅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팀을 하지 않고 밑팀만 할 때는 이게 단순하게 밑으로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아무는 면적이 충분히 넓게 만들어져서 이 내구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팀 수술은 저 개인적으로 눈밑지방지 배출 수술과 같이 컨비네이션을 하면 유착 면적을 많이 넓혀서 밑팀만 하더라도 재발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밑트임 수술만 필요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하신다면 눈밑지방 재배치랑 같이 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뷰한 그 댓글들은 기존 영상에서 워낙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보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한두 포인트만 강조해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위의 그림은 절개 눈매개 종수를 표현한 그림이고요. 아래쪽은 비절개 눈매개 종수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제 비절개 눈매개 종술이 자꾸 유착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도 있고요. 수술을 너무 이제 근육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요. 이제 절개 눈매개 종수도 보면 눈 뜨는 근육, 여기 연결 부분이 느슨한 부분을 잡아주는 게 전 절개 눈매개종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을 막 근육을 잡아당겨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느슨하게 연결된 부분을 잡아서 딱 확실하게 힘 전달이 잘 되도록 유착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절개 눈매개종술의 어느 정도의 그 과하게 교정하는 그 미학인데 비절개 눈매개종은 이거를 앞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결막을 통해서 접근해서 이런 주름을 만들어서 유착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절개눈명에서 추구하는 그런 유착, 그 힘 전달을 잘 되게 만드는 그 유착을 뒤에서 가서 주름이 유착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유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착을 만드는 포인트는 그런 안검거근과 그 뮬러근이라는 근육과 단단한 연골, 그 건판이라는 연골 사이에 유착을 만드는 거를 의미하고요. 요 정도 유착은 힘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착이 쉽게 풀리지도 않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비절개 눈매개종이 그 눈 뜨는 힘에 대한 그 유착도 잘 이루어지고 또 파워풀하게 피부를 접히게 만드는 그 특성 때문에 피부가 약간 두꺼운 사람도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피부와 바닥간의 유착을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답답한 눈을 갖고 싶은 분은 뭔가 미용적인 개선을 원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팀과 뒤팀, 밑팀의 그 역할이 좀 달라요. 앞팀 수술은 피부가 덮인 부분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손해보지 않은 거를 손해 안 보게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트임, 밑트임 수술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세팅된 이 하드한 연골 조직 부분을, 연골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해서 넓어지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의 위험도나 적극성, 그 다음에 이제 적응증이 좀 다른 거죠. 앞트임 수술은 단순 피부 수술이지만 이제 흉터를 최대한 깔끔하게 안으로 하는 기술적인 숙련도만 된다면 얻는 게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밑트임, 뒤트임 수술은 구조를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이 너무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흰자위가 아래쪽에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밑쪽으로도 얻는 것도 좀 애매할 뿐더러 잘못하면 이제 눈이 아래 조직의 탄력을 저하시켜서 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댓글 리뷰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리뷰 영상이 쉽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시간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좀 더 소통에 담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영상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